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유연이 흉노 땅에 북한을 세웠습니다. 즉 전한, 후한, 촉한 다음에 저희들이 한나라를 개성한다고 해서 북한을 세웠습니다만 북한 유연이 죽고 유청이 황제에 올랐습니다만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청은 생모인 장씨가 유청을 임신했을 때 태양이 안기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유연은 그 말을 듣고 이 아이는 틀림없이 길조이다. 말을 성가라고 하였다. 이후 15개월 지나서야 유청이 태양이 컴컴한 밤에도 빛이 환하게 밝아오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 또 총의 신김제 역시 특이하여 왼쪽 귀에 있는 하얀 광택이 되는 도는 털이 돋아나 길이가 이 책에 달했다고 한다. 유치원 내릴 때부터 청명해서 학문을 좋아했다. 그를 가르치던 박사 축이 또한 범상치 않게 여겼다고 한다. 그는 14세가 되던 해 모든 경세를 통달하였다. 삼자병도 오자병도 물론이고요. 여기에 대해 문장도 재능을 보여 처서와 예세에 능하였으며 서정시 수백여편과 부 50여 편을 저술했다. 유총은 15세가 되었을 때 무예를 익히기 시작하여 칼로 찌르고 비는 법을 배웠다. 팔이 길고 힘이 좋아 300군을 다루는 팔을 손쉽게 다뤘다고 한다. 그리고 체력과 용병은 가히 상대의 최고라고 할 만하였다. 아버지 이해는 재능 넘치는 유총을 무척 존경하였다. 아버지 친구인 왕후는 유총을 만난 뒤 기뻐하며 유연을 하게 말하였다. 이 아이는 나로서도 도저히 해할 수가 없다. 약관의 나이에 이르자 유총은 위나라의 수도 다경으로 유학을 떠나 맹사들과 결혼하였다. 당시 명문 높은 명사 압광 장가보다 낫다고 평가를 받았다. 이후 신흥태수 과기에 의해 벽소되어 주부를 지냈다. 조정의 양장으로 증거되어 호기 별무사마에 임명되었다. 파랑은 반말로 제왕 상암경에 집권하였다. 국중이로 승계하였고 그 뒤로 승계를 거듭하여 자부사마를 거쳐 의부도의에 임명됐다. 백성들은 능히 어루만져주 의부의 흉노족들 중 그를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여러분의 책명이 일어나고 정권을 잡은 하가랑 사마왕은 조정에 상표하여 유종을 적사 중령장으로 삼았다. 당시 아버지 이현은 업에서 성동 사마양을 섬기고 있었다. 유청은 혹여나 아버지가 사마양에게 해를 입을까 염려하여 결국 그는 하관왕 사마왕으로부터 도망쳐 업으로 가서 성동 사마양에게 결선하였다. 사마양은 그를 무장군 참념봉전사로 삼았다고 한다. 금우 5년 304년 8월 아버지 이현이 사마양의 설득에 북선우에 임명되어 흉노 5부로 귀환을 하러 받았다. 유청 또한 우현왕에 올라 아버지와 함께 자국성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유선 등과 더불어 유연을 대선으로 추대하였다. 대선으로 등극한 유연은 더불 이석으로 삼고 아들 유청을 농녀왕으로 삼았다. 금우 5년 304년 10월 대선의 유연이 다시 자국성으로 전도하였다. 한양을 건국해 한왕을 칭하면서 서진 정권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때 유청은 무군 장군의 제수를 받아 서진과의 전투에서 종군했다. 5년 308년 정월 유청이 유연이 명령에 따라 10명의 장수들을 이끌고 상당히 대행산을 점거해 낙양 공략에 돌입한 준비를 하였다. 5년 308년 5월 하동을 침범했다가 지인 장수 북궁순에게 패하여 대각하였다. 연봉 5년 308년 11월
한의 황제로 즉위한 유인이 유총을 거기 대장군에 임명하고 그 다음 달에 초항에 봉했다. 영몽 2년 309년 4월 나경쟁벌을 맡았던 멸진 대장군 유경이 백성들을 학살하는 전쟁 범죄를 저질러 경질을 되었다. 유청이 유경을 대신해 나경쟁벌 지휘를 맡게 되었다. 유청 안동 대장군 성내걸 선봉 도독으로 삼아 선봉에 세우고 그 정릉 대장군 악매와 함께 호간을 항하였다. 진인 병류서사 요고는 호군 장군 한수를 보내 호간을 공개하였다. 한수는 서간에서 유청에게 의해, 황숙은 봉전에서 성능에 의해 모두 패하였다. 이에 동행 삼월도 해남 내사 왕강과 장수 시용 조초를 파견해 유총을 맡게 하였다. 왕강 등은 황을 건너 태행산에서 유총이 근대와 조우하고 천평 일대에서 혁명군과 해전을 벌였으나 대패하였다. 병력은 모두 전멸하였고 시용 조초는 전사하였다. 이것이 정평 전투로 한다. 진나라의 군대를 연이어 격포한 유총은 기신을 몰아 둔유 장자를 차례를 함락시키고 여기서 포로 작가는 참사한 자만 19,000명이었다고 한다. 싸울 마음을 이루는 상당 대수 방송이 도관을 들어 유총에게 퇴원하였다. 이때 유건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척불부의 이호를 공격하였다. 유총은 유건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군대를 보내 진양을 기습하였다. 그러나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 하사 원년 309년 8월 호강 공격에 성공하여 낙양으로 길을 뚫은 유총은 마침내 군대를 거느리고 낙양을 향해 진군하였다. 동행 3월은 팽북장군 정무장군 송추 장수 팽북 등을 보내 맡게 하였으나 유총에게 모두 격파당했다. 장안이 평장군 사마모도 장수 순우정 여의에게 군대를 주어 나가게 언급을 받았지만 이들 역시 유총에게 격파당했다고 한다. 유총은 의양까지 진거하고 나가게 대학과 국어를 불태우는 활약을 하였으나 연령의 승리에 도취되어 진영의 방비를 계례하기 시작했다. 하사 5년 309년 9월 홍농 태수 문년이 거짓투항하여 왔다. 유총은 의심없이 그를 받아들였다. 이후 원년이 밤에 군대를 들어 기습을 감명하니 유총은 대피하였다고 한다. 북한의 광문제 이후에는 상복을 입은 채로 유총을 맞이해 그의 겸손함으로 인해 패전에 대하여 징망하였다. 하사 원년 309년 10월 유총이 시한왕 이후 여음왕 유경과 함께 정예의 기병 5만 명을 거느리고 낙양으로 항해했으며 대사공 호연이 이 보병으로 고대를 이었다. 유총의 군대가 다시 의양에 다다르자 무려 한 달 만에 재침공하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진나라 조정은 크게 진동하였다고 한다. 유총은 하남에서 진군을 격파한 뒤 별다른 일 없이 선명문에 주둔하여 낙양을 위협하였다. 진행 양주 듣고 복군순과 호군 강원 용사 1000명을 선발하고 그날 밤에 성 밖으로 나가서 한나라 진영의 군율을 습격해 한의 경로장군 화연호를 참석하였다. 유총은 군대를 남쪽 낙수로 옮겨 수습하러 했다. 후방에 있던 호연익이 부하들에게 살해당하면서 대형의 주둔했던 북한군이 흩어졌다. 북한 황제 광군제 이후에는 조서를 내려 유총에게 돌아오라고 하였지만 유총이 정군이 나양한가 호연호 연역의 전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낙양 공작을 계속하기를 고집하였다. 하는 수 없이 그의 청을 허락하였다고 한다. 하사 원년 309년 11월 유총은 유에게는 상동문을, 왕에게는 광량문, 유경에게는 디야문을 각자 맡아 공략해 하였다. 유총 본인은
선양문의 주둔에 공성하였다. 그러나 상원의 방비는 무척 단단하였다. 낙양성은 도무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답답해진 요청은 군대를 안양왕 위로 강군장은 호연양에게 잠시 맡기고 신령이 곁들어라도 드리기 위해 스스로 성산에 올라갔다. 이때 사마리 청군 선순의 제안에 따라 선순과 장수 고강 누구에게 영사 3,000명표 유총의 진영을 개습하게 하였다. 선순 등은 선량문을 열고 나아가 항구를 서게 대파하였다. 호연양은 자기에게 붙잡혀 산소당에 당했으며 유일하는 목숨을 구했지만 유청이 피해자의 책임을 물고 들어오고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 한다. 유청은 극히 보고를 받고 내려왔지만 이미 군사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었다. 북한 한계 광문제 영까지 항문양 부순을 보내 퇴각하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퇴각을 결정하고 낙양을 포위했던 모든 군대를 모두 평양으로 귀환하였다. 하서 5년 309년 12월 대사도에 임명됐다. 하서 2년 310년 7월 시환왕 유효, 진동대장군 상덕, 안목대장군 조고, 평북대장군 왕상을 이끌고 진의 한해 태수 패경에 지키는 회의원을 포위하였다. 서진전쟁에서는 정도장군 송주, 광군장군 양건을 보내 회의원을 끊게 하였으나 장릉에서 상덕과 왕상에게 여객 땅에 개멸당하였다. 송주는 전사했다고 한다. 이에 한해 사람들은 배정을 붙잡아 항문에 투항하였다. 그 무렵 광문제 유엔이 병에 걸려 쓰러졌다. 유엔은 자신이 죽고 난 뒤에 국가 운영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그이들의 관직을 재조정하였다. 선로대를 설치해 정부를 철회하게 하였다. 이때 유청은 대선에 임명되어 선호대의 업무를 도맡아 하였다. 하서 2년 310년 7월 부항이 태조 북한 황제 광원제 유엔이 죽었다. 그로부터 이를 뒤에 태조 여화가 즉위하였다. 여화는 황제가 된 이후로도 숙부인 호연유 시중 유승이 위 서창광 위를 가까이 하였다. 당시 평양 근경에는 유아의 동생인 제왕, 대사도, 유유, 노왕, 성상, 유릉, 북해왕, 무분대장군 유예, 초왕, 대사와 유청이 각기 강경한 군대를 보유한 채 조준하고 있었다. 허견 유승, 유예는 황제의 유아를 다투게 황자 제거를 결렇게 하였다. 황제가 제거 계획에 반대하던 작은 아버지 안청왕 유성을 살해하고 서창왕 유의 좌의장군 마경을 보내 유청이 있는 저 선로대를 습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다른 왕들에게도 각각 장수들 보내 토벌하도록 하였다. 이때 북해왕 유의는 공격 임무를 맡은 상서천밀과 서양왕 유의가 도중에 유한을 배반해 북해왕 유해를 받들고서 유청에게도 사절을 보내 유하의 계획을 알렸다. 이에 유청은 그들에게 갑옷을 입고 대기하라 하고 명령한 뒤 반격 준비를 끝마친 채 서창과 유해 등이 오기를 기다렸다. 선호대로 항하던 서창과 유해 등은 유청이 만번의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문을 돌려 호연유 유승과 합류하여 일단 제왕 유의 노왕 유름 토벌을 도왔다. 이때 허연유 유성은 유한국과 유흥이 대통한 것이라 의심하여 둘 다 죽이고 제왕 유유와 노왕 유릉이 관세를 공격에 두고 암을 참사했다. 허연유 등이 유유와 유통을 제거한 것을 확인한 유청은 공시로 찬원해 선후대회에서 나와 수도 평양의 서면문을 습격했다. 놀란 허연유 등은 급히 나아가 유청과 싸웠으나 결국 제하여 남국으로 도주하였다. 평양은
함락시킨 유청은 선방구를 보내 도망친 허연유 등을 추격하였다. 그 다음날 항공을 장악해 광국정이 서실에서 황제의 유아를 살해하였다. 이후 유청은 이후 도망쳤던 서창방유의 유성 허연유도 모두 사로잡아 죽였다. 평양성 대련에서 요소하였다고 한다. 한인 고시인들은 모두 유청에게 제위할 것을 정했다. 유청은 본인이 강무제 유엔의 장시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유롱 사후 마자강 남은 전무소생 아들이자 이복 막내 동생이 북해양 유해에게 황해를 오르도록 권하였다. 이에 유해는 울면서 제의를 거부하였다. 여러 공경들도 유해와 더불어 유청에게 황제에 올 것을 정하니 유청은 오래도록 생각하다가 여야 여러 공들을 천하가 아직 명령되지 않고 재난도 상해하여 연장자의 나를 추대하려 한다. 이는 국가의 중대한 일임을 내 감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나는 잠시 황제로 지겠다가 원공에게 고사를 받들어 뇌가 장성했을 때 다시 그에게 황제를 돌려주라고 하겠다. 라고 말하며 황제로 즉위하였다. 북한 황제 소무제이다. 소무제 유청은 영내 대산명들의 연호를 광흥으로 개헌하였다. 정모인 단황후를 황태후, 생모인 장씨를 재태후로 높였다고 한다. 또 북해왕 유해를 황태제, 영대사도로 삼고 직장자 유찬을 한해왕에 봉하였다. 사지절 무분대장군 도덕주미의 제군사에 임명하였다. 다른 아들들인 서장자 유해는 하관왕의 유익은 팽성왕의 유계는 고평왕에 각각 봉작됐다. 이것을 대군을 거느리고 외지의 주들이 있던 성등을 극근공에 봉하고 병bil사사로 삼았다. 곧 소무제 유청이 막 황제로 즉위했을 무렵 이묘의 저족 주장 포홍은 날새고 영망한 데다 꽤가 많아 당시 여러 저족 무력들을 복종시켰다. 이에 유청은 사실은 파괴해 포홍을 평은 장군에 임명하였으나 포홍은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 호저 교의 진주서자 악양공을 칭해 횡령족에게 복수비를 거부하였다. 광흥 원년 310년 9월 정병으로 중지되던 북한 광무제 유해의 장사를 무사히 마치고 영광궁에 연장하였다. 광흥 원년 310년 10월 촛불부의 이호를 노봉공에 봉하고 사공 유경을 대삼으로 자광록 대부 유을 대사도로 오광록 대부 왕력을 대사관으로 삼았다. 광흥 원년 310년 10월 한해왕 유찬 시왕 유효 경동대장 왕비에게 4만 명의 군사를 주어 낙양으로 징격케 하였다. 이때 병위서 상주 또한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태양에서 유찬의 군세와 합류하여 면지에서 서절이 관문 폐막을 격파한 뒤 낙천으로 들어갔다. 이후 유찬 등은 하늘로 나가 양진, 영 일대를 나락질하여 성제 100여개를 떨어뜨리고 성고관으로 나가 창원에서 진율대수 왕창을 포위에 격파시켰다. 왕창은 표장고 이끌고 문석진으로 도망갔다. 광흥 원년 310년 11월 전모이자 황태제 유해의 생모인 황태후 단씨는 자태가 아름다웠다. 소무제 유청은 황후 호연씨를 놔두고 황태후 단씨와 본론을 자주 범하였다. 황후의 피가 이어져 있지 않다고 해도 당시 한족 입장에선 폐율이나 마찬가지라 한국 내에서 소문이 자자하였다. 이에 또한 이를 창피하게 황태후 단씨에게 그만두라고 당부하였다. 아들에게 한 소리를 들은 황태후 단씨는 술 출신가 우라로 얼마 안 가서 죽었다.
유총은 그녀의 죽음을 몹시 아까워했다고 한다. 황태우 단시 사후 송은재 유총은 제태우 장씨를 황태우로 높였다. 광흥 원년 312년 말 송우재 유총에게는 동복형 유공이 있었다. 유총은 자신이 황제의 위시기에 즉위해 형의 서예를 범한 것을 거래해 자객을 보내 유공을 암살하게 하였다. 자객은 유공의 집벽을 허무고 침매하였다. 잠자던 유공을 칼로 찔러 죽었다. 신모 장씨는 유총의 유공을 죽인 것을 큰 충격을 받아 죽었다. 광흥 2년 311년 4월 소무제 유총은 안목대장군 초고 병북대장군 앙상을 보내 서진의 서주 자사 배선을 공격하여 죽였다. 광흥 2년 311년 5월 관동대장군 조흑이 청류를 장악하고 성내기 하창을 함락시켰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소무제 유총은 이휘 호연할 사지절 전봉태도독 정문대장군을 삼아 건군 2만 7천 명을 이끌고 의양으로 들어가 낙양성을 압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각지에서 서진군을 정벌하여 왕미, 유효, 성내기에게도 명을 내려 호연한과 함께 낙양성에 맹목을 퍼붓을 것을 명하였다. 호연하는 진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때까지 서진과 12원사로 전성하였다. 적군 3만 명을 모두 죽였다. 예상보다 서진군의 방어가 쉽사리 뚫리면서 황미, 유효, 성내기 합류하기도 전에 호연하는 낙양성 진리 밖에 이르러 정방 고루에 치죽을 두고 홍성 준비를 하였다. 광흥 2년 311년 6월 이윽고 준비를 모두 마친 호연하는 다른 군대의 합류를 기다리는 것이 낙양의 남문이 평창문을 공개하되 성대로 진입해 여러 관청들과 낙양의 통문인 동량문을 불살랐다. 그래도 시가에 나와서 실컷 나락질을 하며 회제 사마치가 도망치려고 준비하던 낙수가에 대기시켰던 배까지 모조리 불태워버렸다. 며칠 뒤에 왕비 군대가 낙양성 선량문에 도착하였다. 이의 군대도 선매문에 도착하였다. 허연한이 선량문에서 왕비에 합류하고 남궁으로 들어가 다시 약탈을 하였다. 회제 사마치는 하리문을 통해 황궁을 빠져나가 장안으로 도망치려다가 항공에게 붙잡혀 단문에 입회당했다. 왕미군의 진입 소식을 들은 유효도 그제서야 성대로 진입해 무격을 장악한 뒤 서진이 타자 사마전 오감 사마한 경능한 성함으로 상서 자봉야 하옥 상서 우광야 저고 상서 여구충 원천왕 사마곤 한암염 유목 등 여러 왕공들을 잡아서 죽였다. 서진의 병사와 백성 3만 명의 명을 학살하여 낙서 북지계에서 그 시체가 산을 쏟아왔다 간다. 서진의 역대 황제들이 여러 능묘들을 모두 파헤쳐졌고 낙양 공거리 사당 관청 등의 시설들은 전부 불태워졌다. 이후 약탈을 마친 유해는 낙양에서 사로잡은 해제의 항우 왕 한명을 자신이 취하고 회제 사마치와의 정금 옥제는 도평양으로 말했다. 이 사건을 역사상 한족 최대의 지역인 영광의 난이라고 부른다. 가평 원년 6월 20일 낙양 함락 소식을 듣는 송우제 유총은 대삼령을 내려와 가평으로 개로했다. 평양으로 끌려온 해제 사마치는 특전 자광록 대부로 삼은 후 평양공에 봉하였다. 가평 원년 311년 8월 망약이 무너지고 회제 사마치가 잡혀갔지만 서진의 전당은 관중으로 도망쳐 진왕 사막을 받들으면서 개항을 하였다. 아직 서진의 제후왕기나 군번들도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송우제 유총은 우선 관정평정을 목표로 잡아 평서장군 조영가 관서장군
유아에게 2만 명의 기병을 주어 장안을 공격케 하였다. 한양 유창과 시양왕 이에게 만든 군사를 주어 그 뒤를 바치게 하였다. 저임의 군대는 동관에서 사마모가 파견한 군대를 격파하고 장수 예의를 폐사시킨 후 하계까지 진격하였다. 양주 덕후 북분순이 자신의 무리를 거느리고 장안에서 나와 저염에게 항복하였다. 사마모는 다시 장수 순의정을 보내 저염을 공격해보았지만 또 패하여 창고의 군량은 소진되었다. 병졸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다고 한다. 저임이 마침내 장안성을 포하니 사마모는 군사 제주 이보이 전에 따라 장안성을 들어 한나라에 퇴거함으로써 목숨을 구하자고 했다. 장안성을 접수한 저염은 토한 사마모를 후방에 있는 한양 유찬에게 보냈다. 유찬은 사마모가 끌려오자 그를 곧바로 죽여버렸다고 한다. 같이 끌려온 사마모의 아들 범양은 사마려 유장군 양분 장사 노요 김신기 상사 특경 신밀 국공선 등만 등을 도성 평양으로 보냈다고 한다. 소무제 일청의 유찬이 사마모를 멋대로 죽였다는 사실에 크게 노해했다. 유찬은 신이 사마모를 죽인 것은 단지 그가 천명을 늦게 깨달아서가 아니라 진날 왕실의 주변지에 있으면서도 목숨을 아껴 나가기 전날을 막지 못한 것을 천하의 악이기 때문에 수사를 했다고 말하였다. 유찬은 서진이 유청에 의해서 망하고 삼업이 남쪽으로 내려가 동진을 채운 과정을 알아왔습니다. 한시 부정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